제발 환자를 위해서라도 한 번만 봐주세요. 최민수는 무릎을 꿇은 채 수술 계획안을 두 손으로 올렸습니다. 청소부의 절박한 외침, 당신이 의사예요? 청소부 주제에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박수진 과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68세 최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수술 계획안을 내밀었지만 종이는 차갑게 바닥에 내던져졌어요. 30년 동안 청소부로 숨어 살아온 전설의 천재 외과 의사. 그가 마지막 용기를 내어 환자를 살리려 하는 순간 모든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과연 그는 30년 만에 다시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신분의 벽을 넘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절박한 순간 누가 그의 손을 잡아줄까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적어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야, 청소부. 물 좀 안 튀기게 닦아. 젊은 의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민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의 손은 걸레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코웃음을 치며 지나갔어요. 구두 끝에 물기가 묻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민수는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무릎을 꿇고 정성스럽게요. 새벽 4시였습니다. 병원은 아직 조용했어요. 환자들은 잠들어 있었고 의료진 교대 시간 전이었습니다. 민수는 이 시간이 좋았어요. 아무도 자신을 쳐다보지 않았으니까요. 청소 카트의 바퀴 소리만 복도에 울렸습니다. 삐걱, 삐걱. 3층 외래 진료실로 향했어요. 오늘 청소 구역이었습니다. 복도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이 병원의 명의들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사진들을 지나치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신경외과 석학들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얼굴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중 한 얼굴은 없었습니다. 30년 전 사라진 얼굴이요. 민수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경비실에서 박 경비원이 나왔습니다. 네. 일찍 끝내야 해서요. 아직도 부인 병실에 들르시나요? 네. 매일 가야죠. 민수의 아내는 이 병원 6층 장기 입원 병동에 있었습니다. 5년째였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단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그녀의 숨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힘드시겠어요. 치료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일할 수 있으니까요. 민수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레질, 쓰레기 수거, 화장실 청소. 매일 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30년 전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민수는 이 복도를 흰 가운을 입고 걸었어요. 환자들이 그를 교수님이라 불렀습니다. 신경외과 최민수, 천재라 불리던 의사였어요. 하지만 그건 아득한 과거였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병원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들이 출근했고 의사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민수는 더욱 벽 쪽으로 몸을 숨겼어요.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요. 저기 좀 비켜봐요. 지나가게. 한 의사가 민수를 밀쳤습니다. 민수는 비틀거렸지만 참았어요. 죄송합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복도 끝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이사장님 오십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양쪽으로 비켰어요. 민수도 급히 청소도구를 챙겨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강태원 이사장이 걸어왔어요. 비서들과 간호사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72세였지만 여전히 당당한 걸음걸이였어요. 이 병원의 주인이자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이사장 일행이 민수 앞을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요. 복도에 물기가 왜 이래? 청소부. 비서 한 명이 민수를 쏘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닫겠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걸레를 들었어요. 이사장은 잠깐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한때 동료였던 사람 옆에서 청소부로 일하며요. 하지만 태원은 몰랐어요. 옆에 있는 청소부가 누구인지요. 오전 10시쯤 민수는 중환자실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특히 조용해야 했어요. 위중한 환자들이 있었으니까요. 민수는 소리 없이 청소했습니다.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했어요. 복도 끝 의사 대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환자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신경외과 박수진 과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뇌종양 위치가 너무 깊어요. 시상하부 바로 옆이에요. 인턴 한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민수는 청소를 하며 무의식 중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존 접근법으로는 위험해요. 출혈 가능성이. 알아요. 나도 고민 중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민수는 걸레질을 멈췄어요. 손이 저절로 멈춘 겁니다. 시상하부 옆 종양이라고? 머릿속에서 뭔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뭔가가요. 그 위치라면 전방 경유막 접근이.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랑 상관없어. 나는 이제 그냥 청소부야.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대기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CT 모니터가 보였어요. 민수는 모르는 척 복도를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화면을 향하고 있었어요. 종양이 보였습니다. 정확히 시상하부 좌측 2cm 지점이었어요. 민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각도로 들어가면 안 돼. 주요 혈관이.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아저씨, 거기 청소 다 하셨어요? 한별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민수는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그 영상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민수는 구내식당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꺼냈어요. 김치 몇 조각과 밥이 전부였습니다. 민수 씨, 여기 앉아도 돼요? 한별이었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 한별은 민수 맞은편에 앉았어요. 젊은 인턴이 청소부와 함께 앉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중환자실에서 뵀죠? 네. 혹시 저희 이야기 들으셨어요? 민수는 밥을 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엿들으려던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한별은 웃었어요. 사실 저도 걱정이에요. 이번 수술이 너무 어려워 보여서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수 씨는 이 병원에서 오래 일하셨죠? 네. 5년쯤 됐습니다. 그 전에는 뭐 하셨어요? 민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죠. 더 이상 묻지 말라는 신호였어요. 한별은 알아차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죄송해요. 괜한 질문. 아니에요. 민수는 도시락을 덮었어요. 갑자기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이사장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청소하는데
이사장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수술입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수진 과장이 집도하고요. 환자 상태는? 이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알았어요. 최선을 다하라고 전하세요. 민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일 수술이라고요. 그 어려운 케이스를요. 전방 경유막 접근을 쓴다면. 아니야, 그 방법은 30년 전 내가. 민수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어요. 그 환자는 누군가의 가족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남편, 아들이었어요. 민수도 아내가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았어요. 내가 도울 수 있을까? 하지만 자신은 이제 청소부였습니다. 30년 전에 의사를 그만뒀어요. 아무 권한도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민수는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내의 병실이 있는 곳이었어요. 여보, 나야. 조용한 병실에서 인공호흡기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수는 아내 순옥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지만 움직임이 없는 손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였어. 민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말을 계속했어요. 있잖아,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수술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그 방법을 알 것 같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연구했던 그 방법으로 하면 환자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아내의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 아내를 봤어요. 여보, 내 말 들려? 하지만 더 이상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환자 모니터는 여전히 같은 리듬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쓸데없는 소리 했지. 나는 이제 그냥 청소부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환자가 위험한데요?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야간 청소를 하며 병원을 돌았어요. 의료기록실 앞을 지나가는데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누군가 퇴근하며 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하지만 발은 이미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컴퓨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로그아웃을 깜빡한 것 같았어요. 그냥 나가자.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민수의 손은 이미 마우스를 잡고 있었습니다. 내일 수술 환자의 기록을 검색했어요. CT와 MRI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떴습니다. 민수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역시 종양이 정확히 저기에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의사 최민수가 돌아온 거예요. 민수는 가방에서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두개골 구조, 혈관 위치, 접근 경로. 손은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잊지 않았어요. 2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완성된 수술 계획안을 봤어요. 상세한 그림과 설명이 빼곡했습니다. 이 방법이라면 안전하게. 하지만 이걸 어떻게 전달하죠? 자신은 이제 청소부일 뿐이었습니다. 누가 믿어줄까요? 민수는 종이를 접어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의료기록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야간 조명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민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 어떻게 하지?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요. 새벽 5시였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어요. 수술실이 있는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호주머니 속 종이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정말 이걸 전할 수 있을까? 민수는 계속 망설였습니다. 오전 7시가 되자 의료진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박수진 과장이 나타났습니다. 한별 인턴이 그녀를 따라왔어요. 과장님, 오늘 수술 긴장되시죠? 당연하지. 이렇게 어려운 케이스는 처음이야. 두 사람은 수술실 앞 준비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그들을 지켜봤어요. 준비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한별, CT 다시 한번 보자. 수진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이 각도로 접근하는 게 가장 안전해 보여. 하지만 과장님, 이쪽 혈관이 걱정돼요. 나도 알아. 조심할 수밖에 없어. 민수는 청소 도구를 내려놓았습니다. 안 돼. 그 방법은 위험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말해야 해. 지금이 아니면. 민수는 호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종이를 펼치고 접기를 반복했습니다. 할 수 있어. 용기를 내. 민수는 준비실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노크를 했습니다. 톡, 톡. 네. 누구세요?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 청소부 아저씨? 저기요. 민수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지금 수술 준비 중인데. 이거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수진이 종이를 받아봤어요.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술?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요. 뭐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당신이 의사예요? 이게 무슨... 아닙니다. 하지만 제발 봐주세요. 민수는 간절한 눈빛으로 수진을 봤습니다. 환자를 위해서 한 번만 나가세요. 지금 당장. 수진이 소리쳤어요. 한별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 사람 좀 내보내줘. 장난치고 있어. 한별이 민수의 팔을 잡았어요. 아저씨, 이러시면 안 돼요. 나가세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한별은 민수를 복도로 밀어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민수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종이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거였어. 누가 청소부의 말을 믿어주겠어요? 30년 전 명성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복도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수술이 1시간 후였습니다. 내가 미쳤나? 청소부 주제에 뭘 안다고 자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한별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종이였습니다. 아저씨, 한별이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이거 정말 아저씨가 그린 거예요? 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청소부가 이런 걸? 한별은 종이를 자세히 봤어요. 그녀는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의학 논문을 많이 읽었어요. 잠깐, 이 접근법. 한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방 경유막을 통한 시상하부 접근. 이거,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최민수 교수가 발표한 방법이잖아요.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방법은 혁명적이었는데 교수님이 사라지면서 묻혔어요. 한별이 민수를 뚫어지게 봤어요. 아저씨, 혹시... 아닙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옛날에 그 논문을 읽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한별은 확신했습니다. 이 그림은 단순히 논문을 읽고 그린 게 아니었어요. 너무 정확했습니다. 실제 수술 경험이 있는 사람만 그릴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려야겠어요. 한별은 종이를 들고 준비실로 뛰어갔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혹시 믿어줄까?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10분 후 준비실 문이 열렸어요. 박수진 과장이 나왔습니다. 종이를 들고 있었어요. 민수를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청소부 아저씨? 민수는 벌떡 일어났어요. 여기 있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거 정말 당신이 그린 거예요? 네. 어떻게 이런 걸?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별이 확인했어요. 이거 최민수 교수 방법이래요. 그 논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논문을 읽었다고 이렇게 자세하게 그릴 수 있어요? 수진이 종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혈관 위치, 접근 각도, 주의사항까지. 이건 실제 수술 경험이 있는 사람만.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당신, 대체 누구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의사였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의사였다고요? 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왜 청소부가 되신 거예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엔 너무 길고 아팠어요.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민수가 수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중요한 건 환자예요. 이 방법이 더 안전합니다. 수진은 종이를 다시 봤어요. 이사장님께 보고해야겠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4층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긴급한 일이. 15분 후 강태원 이사장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요? 이사장님, 이거 봐주세요. 수진이 종이를 건넸어요. 태원은 종이를 받아봤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청소부가 그렸어요. 청소부? 태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디 있어? 수진이 민수를 가리켰어요. 태원은 천천히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봤어요. 30년 만이었습니다. 태원의 입이 떨렸어요. 민수, 내가, 민수야?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원아.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3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태원은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내 사무실로 가자. 하지만 수술이. 일단 가자. 이야기 좀 하자. 두 사람은 이사장실로 향했어요. 수진과 한별은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과장님, 저 두 분이 아는 사이예요? 그런 것 같은데. 이사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태원과 민수 두 사람만 남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어디 있었어? 태원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기 있었어. 여기? 이 병원에? 응. 5년 전부터. 태원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내가 몰랐어. 청소부 중에 내가 있는 줄. 몰라야 했어.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니까. 무슨 소리야? 태원이 소리쳤어요. 넌 최민수야. 신경외과 천재 최민수. 아니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30년 전에 그만뒀어. 의사를 포기했어. 왜 그랬어? 태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넌 아무 잘못도 없었잖아. 그건 사고였어. 하지만 다들 날 의심했어. 민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환자가 나빠졌을 때 모두가 내 탓을 했어. 3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완벽한 수술이었어요. 종양을 깨끗이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생겼어요. 환자 가족은 민수를 탓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수술이 잘못됐어. 근거 없는 비난이었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최민수 교수 수술 실수했대. 환자 상태 악화시켰다더라. 민수는 억울했지만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면허를 스스로 반납했어요. 민수, 태원이 민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건 오해였어. 뭐? 1년 후에 다 밝혀졌어. 합병증은 내 수술 때문이 아니었어.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환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혈관 기형 때문이었어. 내 수술은 완벽했어. 아무 문제 없었어. 환자 가족도 나중에 사과했어.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몰랐어. 나는 몰랐어. 내가 너를 찾으려 했어. 하지만 넌 이미 사라진 후였어. 태원도 의자에 앉았어요. 30년. 30년을 내가 여기 있었는데 내가 몰랐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어요. 민수, 태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면허 복원할 수 있어. 뭐? 당시 일은 내 과실이 아니었어. 이미 다 밝혀졌어. 복원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거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30년이나 지났는데. 상관없어. 내 실력은 살아있잖아. 태원이 종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걸 봐. 30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정확하게 그렸잖아. 하지만 지금 수술실에 환자가 있어. 태원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어요. 내가 아니면 안 돼. 내 방법이 필요해. 민수는 떨고 있었습니다. 난 30년 동안 수술 안 했어. 괜찮아. 자문의로 들어와. 수술은 박 과장이 하고 넌 옆에서 조언만 해줘. 그게 제발. 태원이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환자를 도와줘. 40대 가장이야. 두 아이의 아버지야. 민수는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외과 의사의 손이었어요. 면허는 어떻게 하고? 내가 긴급 승인 받을게. 지금 당장. 태원이 전화를 들었습니다. 30분 후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긴급 자문의 승인이 떨어졌어요. 민수는 일반 가운을 입고 수술실 옆 준비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수진과 한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수님, 수진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니야. 당연한 반응이었어. 민수는 웃었어요. 오히려 내가 미안해. 이상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민수는 CT와 MRI를 다시 펼쳤습니다. 3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눈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여기, 이 각도로 접근하세요. 종이에 상세하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요 혈관을 피할 수 있어요. 수진이 자세히 봤어요. 맞아요. 이 방법이 훨씬 안전하네요. 수술 중에 제가 옆에서 조언 드리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30년 만에 돌아온 의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진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오전 9시 30분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민수는 수술실 안에 있었어요. 집도는 하지 않았지만 바로 옆에 섰습니다. 절개 시작합니다. 수진이 메스를 들었어요. 민수는 모니터를 주시했습니다. 좋아요. 조금 더 우측으로. 네. 수진의 손이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혈관이 보입니다. 그 혈관은 보존하세요. 중요한 혈관이에요. 알겠습니다.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민수의 조언은 정확했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실력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4시간이 흘렀어요. 종양 완전 제거 확인했습니다. 출혈 없습니다. 봉합 시작하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오후 1시 30분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태원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성공했습니다. 수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교수님 덕분입니다. 태원이 민수를 껴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민수도 긴장이 풀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환자를 살렸습니다. 이번엔 실수도 오해도 없었어요.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환자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어요. 합병증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청소부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민수 교수님, 복도에서 의사들이 인사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민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배울 게 많았어요. 젊은 의사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봤어요. 민수는 여전히 청소복을 입고 있었지만 이제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태원이 민수를 불렀어요. 병원 회의실로 와. 무슨 일인데? 오면 알아. 회의실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의료윤리위원회였어요. 최민수 교수님 오셨습니다. 태원이 말했어요. 앉으세요, 교수님. 위원장이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민수는 긴장하며 앉았어요. 오늘 이 자리는 교수님의 의사 면허 복원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30년 전 사건에 대해 재조사했습니다. 위원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당시 환자 합병증은 교수님의 과실이 아니었습니다. 환자가 가지고 있던 선천적 혈관 기형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환자 가족도 인정하고 사과한 사항입니다. 민수는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어요. 또한 최근 수술 자문으로 교수님의 전문성이 재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는 최민수 교수님의 의사 면허 복원을 승인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민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는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태원이 민수를 찾았습니다. 축하해. 고마워, 태원아. 내가 아니었으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태원이 웃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뭔데? 신경외과 부원장 자리가 비었어.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설마 내가 맡아줬으면 해. 안 돼. 나는 30년이나. 30년은 중요하지 않아. 태원이 민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내 실력이야. 그리고 내 마음이야. 생각해 볼게. 민수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아내 병실로 갔습니다. 여보, 나야. 순옥은 여전히 누워 있었어요. 오늘 내 면허가 돌아왔어.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이야. 다시 의사가 됐어. 억울함도 다 풀렸어. 내 잘못이 아니었대. 민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고마워. 내가 있어서. 그때였습니다. 순옥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민수는 깜짝 놀라 아내를 봤습니다. 여보, 순옥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당신.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는 소리쳤습니다. 의사 불러요.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어요. 놀랍습니다.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5년 만에. 민수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여보, 깨어나줘서 고마워. 순옥이 힘겹게 미소 지었어요. 당신, 의사, 됐어요? 응, 다시 의사가 됐어. 잘, 됐네요.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도 울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며 안고 있었습니다. 30년의 고통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아직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민수는 신경외과 부원장으로 임명됐어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 강당에서 특별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재기와 희망이었어요. 민수가 강단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의료진과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30년 전 저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민수가 말을 시작했어요. 오해로 인해 제 커리어가 끝났습니다. 저는 도망쳤어요. 싸우지 않고 포기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저는 청소부로 살았습니다. 이 병원에서요. 한때 제가 의사로 일하던 바로 이곳에서요. 청중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부끄러웠느냐고요?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청소하며 배웠습니다. 겸손을, 인내를요. 환자들을 더 가까이서 봤어요. 그들의 고통을, 가족들의 눈물을요. 민수는 청중을 둘러봤어요. 여러분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앞줄에는 순옥이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태원, 수진, 한별이 함께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이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교수님,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힘들 때 교수님 생각할게요. 민수는 한 명 한 명과 악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들. 다음 날 민수는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이번엔 자문이 아니라 직접 집도였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교수님. 간호사가 말했어요. 민수는 메스를 들었습니다.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3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수술이 진행됐어요. 민수의 손은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출혈 없습니다. 심박 안정적입니다. 수술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3시간 후 수술이 끝났어요. 종양 완전 제거 확인했습니다. 민수는 메스를 내려놓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술실을 나오는데 태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 완벽했어. 민수가 웃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것 같아. 잘 됐다. 두 사람은 복도를 함께 걸었어요. 예전처럼 30년 전처럼요. 민수, 응? 환영해. 다시 돌아온 걸. 민수는 복도를 둘러봤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던 그 복도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시 의사로 걷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청소부가 일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세요. 청소부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아, 교수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우리가 일할 수 있어요. 민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소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민수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30년의 청소부 생활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었어요. 민수는 순옥의 병실로 갔습니다. 여보,
순옥이 미소 지으며 맞이했어요. 이제는 스스로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수술 어땠어요? 완벽했어. 손이 기억하고 있더라. 잘 됐네요. 순옥이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정말 자랑스러워요. 나도. 당신이 깨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네요. 순옥이 말했어요. 응, 새로운 시작이야. 민수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앞으로 함께 걸어갈 길이 보였어요. 30년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겸손을, 인내를, 진정한 의사의 마음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자기 자신을요. 창밖으로 별이 뜨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나니까요.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니까요.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모든 것에. 나도 고마워요, 당신.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어요. 병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어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실수는 끝이 아닙니다. 억울함도 영원하지 않아요. 최민수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죠.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을 때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려운 순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돌아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